안녕하세요. 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110페이지 진도를 나갈 차례예요.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108페이지 영국에서 이제 입헌 군주정 체제가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된 이제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신도들이죠. 신교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존의 로마 국교회가 아닌 로마 국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칼빈파 신교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 세력들이 점차 의회에 이제 진출해가지고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왕이 절대왕정을 추구했던 왕과 어느 정도 대립을 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청교도 혁명, 그 다음에 명예혁명이 차례대로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권리 청원, 권리 장전 이런 것들이 이제 국왕으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헌법에 입각해서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또 계속해서 영국의 얘기를 할 건데요. 두 번째로 일어난 영국에서의 혁명. 제목이 뭐냐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일어난 이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지 얘들아. 산업에 있어서의 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체제가 완전히 이렇게 획기적으로 뒤집어 엎어지는 거. 그런 걸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정의를 선생님 먼저 보여주면 이래요. 18세기 후반에 기계가 발명되고 그다음에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산업상의 뭐 또 사회 경제상의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하는데 좀 말이 어렵고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때 기존에는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조금씩 만들던 것을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계가 뚜두두두두두 찍어내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기계를 통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뭔가 생산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가 엄청나게 그 다음에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되고 막 여러 가지 대변혁이 일어나게 된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업혁명이 맨 처음에 이제 영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영국은 기존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모직물 산업이 발달을 했어요. 모직물이 예를 들어 뭔지 아니? 모직물? 면직물하고 또 다른 거야. 면은 면이 뭔지 알지 얘들아? 목화솜에서 이제 면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모직물은 그러면은 뭐가 원료냐? 양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동물의 이러한 털을 가지고 이제 옷감을 만드는 게 이제 모직물 산업인데 기존에 얘네가 이게 발달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산업의 기반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 거기다가 또 식민지를 추가로 개척을 하게 되면서 어때요? 경제적으로 계속 돈을 식민지가 있으면은 거의 뭐 원료나 이런 것들을 거의 뭐 공짜로 가지고 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뭐 제품을 갖다 팔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가 생긴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자본이 돈 많이 축적되어 있어 쌓여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돈을 어느 정도 많이 벌어놓은 상태였다는 거지 영국이. 그치?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면요.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노동력이 풍부했다는 거지. 게다가 값도 싸. 그럼 인클로저 운동은 뭐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110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당시 이제 영국의 지방에 이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인클로저 영어로 인클로저가 얘들아 뭐니? 뭔가 이렇게 구획을 문을 닫아 잠그는 거잖아. 이렇게 딱 뭔가 문호를 말이 안 되네요. 걸어 잠그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는 땅에서 이제 농사 짓던 농민들을 다 내보내는 거야. 더 이상 너네 땅 안 빌려줘. 니네 다 나가. 나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농사 안 짓고 뭐 할 거냐면 여기서 목축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들이 풀 뜯어먹고 뭐 이렇게 하게 만들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것. 그것을 이제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선생님이 모직물이 발달하게 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돈이 되는 거지.
양을 길러가지고 양털을 깎아가지고 팔면 이게 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당시 산업이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농사 대신에 이러한 목축업을 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처음에 인클로저 등의 시작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저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갖고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6, 70년대에 농촌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막 다 서울로 상경을 했던 것처럼 이때 이제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야 먹고 살 게 없잖아. 더 이상 농사를 못 짓지. 그러니까 어떻게 일자리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도시로 이제 몰려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는 널렸어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값이 어떨까요? 싸겠지. 그러니까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 막 널려있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공장으로 기계를 통해서 두두두두 생산해낼 수 있는 노동자가 얘네들이 됐던 거겠지. 그치? 다음에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정의를 하면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기계가 사람이 이 기계를 막 움직이게 했느냐?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 석탄을 아래에서 막 부를 때 석탄을 가지고 막 불을 때면 수증기가 막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증기가 모여가지고 이게 동력으로서 막 기계가 움직이게 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거든. 그러면 뭐가 많이 필요해, 얘들아? 이것을 뗄 수 있는 석탄이 많이 필요하잖아. 근데 영국은 이미 지화 자원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 동력은 뭔가 움직이는 거지. 이런 것에 원료가 확보된 상태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술만 개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쵸?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영국은 가장 먼저 선생님이 이런 혁명에 성공해서 입헌군주정이 확립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었던 거겠지. 그치? 그리고 또 자유롭게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 바탕을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전개가 됐냐? 아, 요거는 뭐 하는 사진일 것 같아요? 잘리긴 했는데 또 선생님한테 이거 뭐 하는 사진이야? 집안에서 지주들이 지금 인클로저 운동을 하는 거죠. 인클로저. 울타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어때? 농사를 더 못 짓고 어디로 갔어요? 도시로 갔어. 그래서 도시로 가서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저 옆에는 굴뚝에서 막 그 연기가 나네요. 그 공장 앞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공장 안에서는 이렇게 노동자들이 고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 그치? 농민들이 노동자로 이제 변화하게 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그럼 전개가 됐느냐? 아까는 모직물 산업이 맨 처음에 발전했다고 했는데 이 산업혁명 시기가 되면은 면직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면직물 공업이 이제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면직물, 면의 옷감을 생산해내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뭐부터 해야 돼? 우선은 실을 뽑아야겠죠. 그쵸? 실을 뽑고 그것을 옷감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실을 직조해야겠지. 짜야겠지. 그래서 그러한 것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손으로 일일이 이제 이걸 다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개발이 되는 거야. 기계가 개발이 됐어요. 방적기는 뭐고 얘들아? 이름이 비슷한데 방직기는 뭘까? 여러분들 교과서 거기 110페이지 아래 보면은 제니 방적기라고 나와 있어요. 방적기. 근데 이게 이제 나오게 된 거는 그 옆에 보면 나는 북, 플라잉 셔틀이라고 하는 게 배틀이야. 이거는 이제 또 이제 옷을 짜는 거, 그치? 그걸 말을 하는 건데, 방적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을 뽑아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실을 뽑아낼 때 방추라고 하는 거를 달아놓고서는 실을 뽑는데, 이거를 달아놓아가지고 동시에 한 가닥이 아니라 16가닥이 이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러한 기계가 발명된 거예요. 제니의 방적기. 방적기는 한마디로 실을 뽑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방직기는 뭐냐면 그렇게 뽑아낸 실을 씨실, 나일실 니네 이런 거 배우지 않았니? 그래서 이렇게 짜는 거지. 짜서 이제 옷감으로 만드는 게 이제 방직기인데 이 방직기에 있어서도 이제 저 기계가 얘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실을 천으로 이제 직조하는 이러한 것들이 기계가 발명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이거는 어때? 사람의 손을 돌려가지고 이것들 기계가 움직이는 이제 방식이었겠지, 그치?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증기로 저절로 움직이는 이제 기관을 개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수력, 물이 떨어지는 이런 것을 힘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동력으로 삼았던 시대였는데 이때 석탄을 막 보글보글 태워가지고 증기가 올라가면 이 증기의 힘으로 기계가 돌아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개량을 하게 되면서 아까 만든 방직기랑 방적기가 이제는 어때?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저절로 지네가 알아서 움직이게 되는 기계를 통한 한마디로 뭐가 가능해지게 된 거야?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기계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걸로 이제 전개가 되면서 산업혁명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러한 산업혁명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요거는 이제 제임스 와트의 그 기계 구조가 나온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석탄을 엄청 떼. 그래서 열이 나면은 위에 수증기가 발생을 하고 이 힘에 의해서 얘 기계가 위로 아래로 막 방아 찢듯이 그치? 피스톤이 막 상하로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회전 운동으로 이제 전환돼서 그것이 기계가 돌아가는 이제 동력으로 사용이 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물레방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수력을 이용해가지고 물레가 막 돌아가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뭐야? 석탄, 증기를 이용해서 물레가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방식의 개량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의 이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사진의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맨 처음에는 나는 북이 발명이 됐어. 이게 막 왔다 갔다 저절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실을 직조를 할 수 있는. 그러다가 이제 제니 방적기 실을 16가닥을 한꺼번에 뽑을 수 있는 거. 그러다가 이제 수력의 힘으로 방적기가 발명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와트가 증기를 통해서 이제 기계가 돌아가게 되는 것을 개량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또 다른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계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면서 좀 더 편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된 게 이제 이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제임스 와트의 증기 기관을 배에다가 단 거야. 그럼 그게 뭐야? 증기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석탄을 떼가지고 배가 저절로 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왜 안 넘어가니? 증기기관차죠. 마찬가지로 이 이거를 기차에 단 거야. 그래서 기차가 어때? 석탄을 떼면서 저절로 앞으로 가게 되는. 이 제임스 와트의 증기 개량으로 인해서 엄청난 세상에 있어서의 정말 대변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모습. 그다음에 이거는 전통적인 옛날 세계 최초의 이제 자동차인데요. 여기 운전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얘들아? 니네가 아는 사람이야. 니네가 아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벤츠 되시겠습니다. 벤츠의 창업자겠지, 그치? 이게 세계 최초의 자동차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산업혁명 시기에 이렇게 자동차도 이제 새로운 동력의 이제 발생으로 인해서 탄생하게 되고요. 이때 이렇게 새롭게 제임스 와트의 이러한 동력이 기차에 적용이 되게 되면서 철도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철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송 능력에 있어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됐는데, 예전에는 원데이죠. 어데이. 하루에 10마일밖에 못 갔어. 그리고 어떻게 2분의 1톤, 말이 한 마리가 2분의 1톤을 끌고 갔다면 점점 이게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기차길이 만들어지고 기차의 동력이 달려서 이렇게 수송을 하게 되면서 하루에 200 마일이래. 그리고 40톤을 운반할 수 있게 됐대. 이거는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런 거겠죠, 그쵸? 이렇게 되면서 당시 유럽에 처음에 보세요. 영국에 지금 철도길이 철도길이야, 얘들아. 여기 지금 이렇게 선으로 표시된 거는.
근데 40년대에 이랬다가 80년대가 되면 무슨 거미줄처럼 철도가 막 저녁에 이렇게 깔리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 사람들의 생활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지. 그래서 이때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Around the world in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모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이때 생겨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산업혁명 결과 진짜 대변혁이 일어난 거겠지. 그치? 안 봐도. 우선 첫 번째, 산업 구조가 크게 변화합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산업 구조가 그것에서 공업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 산업 구조만 바뀐 게 아니야. 산업 구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사회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인간관계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바뀌게 됐다는 거야. 옛날에는 영주가 있으면 또 선생님 때문에 잘리네요. 영주가 있으면 그의 지배를 받는 농노가 있었어. 이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돈을 많이 가지고 기업을 공장을 운영하는 자본가, 사장이라고 부르죠.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아래 잘린 여기구나. 여기 잘린 그림 뭘까요? 노동자겠죠. 노동자가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예전에는 영주와 농노였다면 이제는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으로 인간 관계가 사회 구조가 변화하게 된 거겠지. 그래서 기존의 봉건제 시스템에서 이제는 뭐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10페이지 아래에 보면은 110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자본주의가 이제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읽어보면 기계와 원료 등 생산시설을 갖춘 자본가가, 여기 있는 자본가가 돈 많은 사람들, 이윤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제적인 체제를 당시 이렇게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인간관계의 구조가 변화하게 되는 모습. 또 예전에는 이제 농업사회였을 때는 사람들이 거의 지방에 그치?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산업사회가 되면서 공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공장이 있는 그치? 일거리가 있는 도시로 몰려들게 됐겠죠. 그래서 도시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인구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겠죠.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한번 선생님이 보면요. 자, 이게 당시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로 공장들이 막 생겨나면서 변화되는 이제 그러한 도시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요. 이 당시, 산업혁명 이후로 자본가 계급과 이렇게 그치 럭셔리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자본가와 이 아래에 굉장히 힘들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노동자 계층으로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사회구조상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요 그림도 단적으로 이제 비교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왼쪽에는 자본가들의 이러한 정말 그치 배뽕 터지는 따뜻한 삶, 오른쪽에는 그치 빈민층의 이러한 빈민 구호소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룻밤 묵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리게 되면서 오히려 여기서 더 질병에 걸리고 병에 걸리는 이제 그런 온상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요거는 보면요. 이제 도시와 농촌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점점 옛날에는 농촌의 인구가 훨씬 많았죠. 그쵸?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산업혁명 이후 점차 농촌의 인구는 줄고 반대로 농촌과 도시가 거의 그래프가 완전 뒤바뀐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도시에 많이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00년 정도의 당시 영국의 런던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도시의 모습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1800년대에는 이 주황색까지 도시가 확대가 되고요. 나중에 1900년도가 되면은 여기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된 데까지 도시가 점점 그 규모가 커지게 되는 것을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대변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변혁에는 이면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우선 노동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굉장히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저임금, 싸고 풍부한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가 입장에서는 야, 내가 지금 뭐 하루에 뭐 20시간 일해 100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나 너무 힘들어. 100원 갖고 내가 이렇게 길게 일을 하지 못하겠어. 그렇게 만약에 너무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래? 그럼 너는 그만둬. 너 아니어도 너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때? 굉장히 많지. 너도 나도 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가가 우위에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오랜 기간 노동하고 그 다음에 돈은 조금 받는 이러한 노동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참 막 이렇게 막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그 시기에 지난번에 우리 전태일 열사의 그러한 이제 노동 환경의 아주 열악함 때문에 전태일 열사가 이제 자신의 몸에 이렇게 불을 지르고 분신 자살했던 것처럼 이때 산업혁명 시기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노동 문제가 존재했었다는 거죠. 자, 사진을 먼저 보면요. 이거 보세요. 산업혁명 당시에 소년 노동자였던 쿠퍼. 10살밖에 안 되는데 얘의 하루 일과표를 보면은 하루에 뭐 4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쭉 보면 15시간 이상을 일하지만 채찍질도 당하고 돈도 엄청 쥐꼬리만큼 받는 그치? 10살이면은 선생님 진짜 너희들 10살에서 요즘 우리의 10살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상상이 안 가지, 그치? 또 하나 글귀가 있어서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동 노동의 실태라고 여러분들 교과서 여기 나와 있지. 그치? 아이고. 자, 이거 같이 읽어보자. 1830년 영국 하원에서의 이제 증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호황기에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잘 될 때 소녀들 너네들은 몇 시에 공장에 갔니? 물어봤어. 그때 몇 시에 갔대? 새벽 3시에 가서 밤 10시 이후까지 일했대. 이게 말이 되니 얘들아? 니네 이렇게 일할 수 있겠니? 19시간이나 일하는 사이에 휴식 시간은 얼마만큼 있었니? 물어봤더니 아침 먹을 때 15분, 점심 먹을 때 30분, 음료수 마시는 시간까지 또 15분 이렇게 하루에 쉬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는 거야. 19시간 중에. 지각하면 어떻게 되니? 임금의 4분의 1이 줄어들었대요. 아니네. 임금이 4분의 1로 줄어들었대. 그러니까 만약에 1,000원을 받는 건데 그러면은 250원밖에 안 줬다는 거야. 당신의 자녀 중 누가 회초리로 맞았나요? 물어봤더니 예외 없이 다 맞았어요. 큰딸은 감독이 허리띠로 나를 때렸어요. 하지만 감독에게 가지 마세요. 가면 일자리를 잃어버릴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소녀들 중에 사고가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톱니바퀴에 집게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서 첫 마디까지 잘린 아이가 있었어요. 라는 증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 시기에는 진짜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노동에 이제 동원이 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요. 자, 요거는 아동 노동의 모습인데요. 탄광에서 이제 아이들이 몸집이 작다 보니까 탄광에 들어가서 일하는 아동들의 모습, 그러한 이제 모습이에요. 그죠? 그다음 또 이제 기계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이들이 몸집이 작으니까 중간에 이제 방직기나 방적기 중간중간에 사이 실이 끊어질 때 그거는 기계에 이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그거 실을 연결하는 이런 작업들은 어른들이 할 수 없는 작업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몸집이 작은 아이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기계에 기어 들어가게 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거는 산업재해의 모습이에요. 이 친구는 지금 두 다리가 다 이제 장애를 입은 모습, 이제 그런 아이들의 모습.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 산업혁명 시기 이때 전후해서 이때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4살인가? 그거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한 4살부터 이때부터 막 일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잘 못 먹고, 그치? 먹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안 좋고 막 하다 보니까 금방 단명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빛을 발하는 반면에 그 이면에는 그늘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 도시 뒤편에 있는 빈민촌의 모습입니다.
따닥따닥 이렇게 무슨 닭장처럼 있는 이게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다 사람 사는 데야.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위에만 지붕만 겨우겨우 이제 가리고 이게 하나의 집처럼 이제 돼서 여기서 이제 기거하는 거지. 몸을 이렇게 쉴 수 있는 곳인 거지. 그나마 이런 거 있는 사람은 좀 그나마 처지가 나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와의 그늘 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도시에 너무나 많이 몰리다 보니까 도시가 이제 미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이제 도시가 계획되지 않았겠지. 그래서 상수도 시설, 물을 이제 깨끗한 물을 이제 얻을 수 있는 시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다 보면 먹고 씻고 또 싸고 이러면서 하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 인원에 비해서 주택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다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소비를 하고 여기서 하다 보니까 막 이건 지금 막 분뇨가 쌓여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하수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질병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위생 문제 여러 가지 막 문제점들이 막 이제 막 생겨나는 그런 모습이지. 여기 지금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지금 들고 있는 거 이거 뭐 같니? 쥐 같지 않아? 생쥐 같지 않니? 그치? 그래서 이제 빈민들이 여기서 이제 뭐 먹을 거 이제 가서 급식을 타기 위해 모여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혁명의 문제점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제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본주의가 너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양산을 하게 되자 이제 그런 반대급부로 이제 등장하게 된 거. 노동자야 단결하자 해서 사회주의가 이때 탄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산업혁명의 결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필기한 거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문제점. 이러한 노동 문제, 장신간의 노동, 저임금 문제로 인해서 아까 같은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자본주의 자본가들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계급 투쟁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제 내세웠고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얘들아 뭐야, 이렇게 지금은 자본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이렇게 계급이 분리되어서 이 자본가가 노동자들의 이런 것들을 착취하는 구조라면 사회주의는 뭐예요? 다 같이 소유하고 개인 소유가 없어. 다 같이 소유하고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그 이익을 분배하자라고 하는 그런 경제 체제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제 마르크스와 같은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원료의 공급지, 시장으로 식민지를 개척하는 일이 더욱더 활발해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계를 통해서 두두두두두 막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더 많이 만들려면 물건의 원료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원료를 싸게 많이 얻으려면 식민지가 있으면 좋지. 그치? 그리고 해서 이렇게 물건을 두두두두 만들었어. 근데 이제 이 영국 안에서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더 넓은 시장을 필요로 하는데 식민지가 있으면 더 넓은 시장, 갖다 팔 수 있는 시장이 생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더욱더 식민지를 개척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지역에서는 민족 해방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아까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서 각종 도시에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죠. 위생 문제, 주택 문제, 범죄 문제 등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게 산업혁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 18세기에 생겨난 영국에서의 산업혁명은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산업혁명에 성공하냐? 그 다음 프랑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디로 퍼져나가냐면 그 다음에는 독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더 시간이 지나면 러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예요? 일본. 이런 나라들이 차례차례 이제 산업혁명에 성공해 나가게 되면서 산업혁명이 퍼지면 다시 말하면 뭐가 퍼지는 거야? 식민지를 잡고 삼고자 하는 강대국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일본도 우리를 식민지로 삼은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정말 제국주의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결국에는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모습들. 그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산업혁명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거 다 설명한 거죠?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상으로는 오늘 112페이지를 이제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쇼를 마치고 어디 있니? 이건가? 여기 있네요. 자, 교과서 112페이지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내용 정리 쏙쏙에 보면은 이제 우리 영국의 입헌 군주정이 수립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의 모습을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문제 풀고 마칠 텐데 시간을 좀 주고 선생님 답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은 요거 답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영상 이제 찍으면서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프랑스의 혁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끝.